김일성 남침 유교 사변에서 이 나라를 구한 자유대한민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의 서거 3주기 추모식 및 동상 제목식이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또 아울러 7월 10일은 대한민국의 영웅이신 백선엽 장군의 또 서거 3주기가 되는 날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백선엽 장군께서는 6.25 한국전쟁을 대표하는 고구의 전쟁 영웅이십니다. 김일성의 6.25 사변의 여러 전투에서 만약 다부동 전투의 승리가 없었다면 부산은 바로 김일성에 의하여 점령되었고 대한민국은 적화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내가 앞장서서 싸우겠다, 만약 내가 후퇴하면 나를 먼저 쏘라는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이러한 백선엽 장군의 목숨을 건 군인 정신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애국 정신입니다. 백선엽 장군 또한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영웅이기 때문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과 함께 종북 좌익 세력들이 아주 매우 싫어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이임재 서울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호실장이 지난 7월 6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로써 이태원 집단살인 의혹 사건, 이태원 참사로 호칭되는데요. 이태원 참사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먼저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 박선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용산서 정보과장을 포함한 구속되었던 6명 모두가 석방되었습니다. 보고서 삭제 혐의로 수사받던 용산서 정보계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고요.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장이 마찬가지로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2022년 10월 30일 대한민국의 소방안전본부입니다. 소방본부는 2020년 10월 29일 22시 25분경 이태원 해밀턴 호텔 좌측골목 2m 곱하기 5.7m, 정확하게 5.5평입니다. 이 5.5평에서 사망자 158명, 부상자 196명, 합계 35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3년 1월 13일 경찰 특수본 발표도 폭 3.2m의 좁고 가파른 골목에서 1제곱미터당 최대 10.74명의 인파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희생자들의 사인도 대부분 눌림에 의한 압사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망자에 대해서 부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 경찰의 이 관련 규정에 보면요, 바깥에서 죽은 변사체는 무조건 부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검을 안 했어요. 또 혈액 검사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다 화장하고 그 다음에 다 장례 치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숨기는 게 있었겠죠. 그리고 전부 다 쫄따구들만 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시 용산 소방서장 뿐만 아니라 약 한 17명 서울경찰청장 또 등등 이 고위직들은 전부 다 불구속 또는 무혐의 혐의 없음으로 다 처리했습니다.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저희가 11차 이 이태원 사건을 저희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럼 성명서를 쓰려면은 저희들이 팩트 입각해서 성명서를 써야 되고 그 사실을 하나하나 다 적셔야 됩니다. 근데 그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말 볼 때마다 이 머리칼이 쭈뼛쭈뼛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정말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사람을 자살당했는지 압사당했는지 또는 다른 것으로 죽었는지 정말 너무나도 화가 치밀어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고요. 그리고 언론도 한마디 안 합니다. 지금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이 유족들의 특별법 통과해라, 세월호 특별법처럼 특별법 통과하라 말이야. 그러면 특별법 통과해서 결국 돈잔치 하는 거죠. 나라 개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저 멀리 광화문에서 악을 쓰면서 막 하는 거 들으셨죠? 윤석열 지지 집회죠. 정말 차마 어떻게 표현을 못 드리겠어요. 같이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 나라의 현실을 무시하고 이 나라가 현재 법치가 무너지고 모든 상황이 다 무너졌는데 윤석열 하나만 지지한다. 만의 경우에 윤석열이가 우리가 지지해서 나라가 바로 쓴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지지하지 왜 안 하겠습니까? 나라가 바로 쓸 수 있나요? 여쭤보겠습니다. 나라가 바로 쓰나요? 모든 기초가 다 무너졌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자정기능, 선거, 사법, 정당, 언론 모두 무너지고 다 죽었습니다. 그 증거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불법 탄핵 다 드러나죠. 어저께 뻥식이 티 봤더니 빵식이죠. 거기에 최태원 에스코그룹 회장을 신랄하게 까더라고요. 그 바로 태블릿 PC 다 조작, 이런 문제들. 이제 최태원 회장은요, 지가 나서서 북한 그걸 언급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SK가 저렇게 SK텔레콤을 가져간 것은 노태우의 특혜가 없었으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SK가 수원에서 선경 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유공을 인수했습니다. 유공, 대한석유공사. 그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할 때도 큰 혜택을 받습니다.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해서 결국 SK가 컸고, 그리고 그 이후에 SK텔레콤을 인수를 해서 완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다가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빵식이 TV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태원 회장을 사면시켰다. 근데 사면하자마자 나와서 자기 돈만원을 줘버리고 바람을 피웠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아주 방송을 하시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지금 태블릿 PC 관련해서는요, SK가 어떻게든 간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도 SK가 연관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북한 김정에 대한 노출 빈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사전 정리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조선일보가 6.25 때 이 의정부를 통해서 인민군이 서울에 입성했습니다. 그때 조선일보가 호해를 발행했습니다. 그 호해 내용이 김일성 장군 만세, 인민군 만세였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일보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당선자 신분이었을 때 인수위를 구성을 했죠. 그리고 국방부 장관에 바로 누구죠? 어느 분이죠? 김병관 전 한명섭 사령관을 갖다가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 김병관 사령관은 미국에서 이 아주 훌륭하게 이 여기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전략통으로 그렇게 미국 군대에서도 상당히 존경을 하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병관 이 장군은 육사 수석 졸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병관 장군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하자마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민주당, 뭐 어마어마하게 전부 다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집을 그 뭐라 그러죠? 주소이전 해가지고 살지 않는데 그 주소이전에서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관행,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서 엄청 공격을 해댑니다. 이런 사람이, 법도 안 지킨 사람이, 조그만 것도 안 지킨 사람이 어떻게 50만 대군을 이길 수 있느냐. 그리고 북한도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합니다. 하물며 동부지방법원의 일개 부장판사가 이 김병관을 공격합니다. 성명서를 발표하죠. 그 38일 만에 이 김병관 장군이 사퇴를 합니다. 왜? 본인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 대통령 취임이나 여러 가지 국정 그 업무에 지장을 줄까봐 본인이 사퇴를 합니다. 사퇴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누구를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하면 김관진을 지명합니다. 김관진을 딱 지명하니까 아주 조용합니다. 조선일보 강찬석,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조선일보가 그렇게 조용합니다. 북한도 조용하고 민주당도 조용하고 싹 조용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한 인사다. 이건 뭘로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저들이 그동안 반대했던 이 인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김정은을 노출시키는 것은 연방제로 가기 위한 사전포석이고 정치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계속 노출시키죠. 사람이란 거는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요 익숙해집니다. 친숙해집니다. 어떤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일보 단독으로 극한 대립을 끊자 여야 11인 원로회의가 주관됐습니다. 이 원로회 11명 중에서 국회의장만 8명입니다. 이들이 왜 이름을 만들었을까요? 뭔가 목적이 있다고 보는 거죠. 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이 사람이 자기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 박영수 특검이 궤변을 일어났습니다.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336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첫 재판에서, 지금 잘 들어보세요.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을 떠나서요. 돈을 받았으면 그거 사실 뇌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박영수 특검은 지금 이 광화문에 서울시청 광장에 효수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먼저 문재인이 효수시켜야죠. 네. 그 다음에 이재명도 효수의 대상이죠. 여기에 박영수도 올라갑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수두룩합니다. 이 나라 이 상태로 가면은 다 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매듭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종찬 여러분 잘 아시죠? 지난 8.15 광복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종찬. 이분은 육사 16기에다가 오랜 세월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그 다음에 5.18 때, 그리고 현재 그때 당시 민정당 대표 사무총장인가도 했고요. 하여튼 민정당 창당에 큰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중에 김대중의 서가지고 국가안전기획부 마지막 부장, 국정원 초대 원장, 그리고 국정원에 이 대공 수사위원들을 많은 사람들을 숙청시켰습니다. 하여튼 윤석열의 멘토고, 그 다음에 이종철의 아들이 이철우고, 그 다음에 바로 며느리가 지영미라고 합니다. 근데 질병관리청장. 지금 이종찬이가 멘토로서 이 사람이 대한민국 건국 1948년을 부정하고 상해 임시정부, 거기서부터 이 나라의 이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원년은 1919년입니다. 네,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 정말 우리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윤만세하는 세력들, 특히 육사 구국동지회, 해사 구국동지회, 하여튼 전국 구국동지회, 이 안타깝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최악을 피해서 차악을 선택했으면 차악에 대비하십시오. 차악에 대비하지 않고 이 윤석열 차악에 목을 매다가 결국 다 죽게 되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따라서 이 전국 구국통제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윤석열의 목을 매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보수우파로서 윤석열 정부에 또 목을 매고 있는 많은 단체들, 사단 모임을 만들어서 무조건 윤만세라는 그 단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쪽으로 일방으로 가지 마시고 만약을 대비한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 한쪽에 몰빵하다가 결국 모두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어느 이 자산 투자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란을 한 방울에 담지 마라.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결국 한 방울에 담다가 계란이 다 깨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